자, 그러면 지금 국힘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만들어지면 이대로 가면 김문수이고 한동훈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죠. 오세훈이 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? 지금 보니까 뭐 명태균 효과가 엄청 큰 것 같던데요. 최근에 발표된 어딘가요?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인가요? 다들 비슷비슷한 고만고만한 수치가 나오는데 오세훈 씨만 반으로 줄었더만요. 그렇죠. 그 홍준표, 오세훈도 좀 멀어진다고 보면 자, 한동훈도 제대로 힘을 못 쓸 것이다라는 전자에서 질문을 하면 이준석은 그러면 개혁신당으로 대선 후보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? 아니면 혹시 국힘과 손을 잡고 후보 단일화 한다? 이 부분은 전망을 예전부터 얘기했던 게 그거 아니었어요? 이준석은 개혁신당 후보로 일단 나선 다음에 지금의 구도로 봤을 때, 그 당내 구도로 봤을 때 김문수 씨가 국힘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 그러면 조선일보를 필두로 한 그 수구기득권 세력의 붕괴를 염려하는 그 보수의 이데올로그들이 김문수로는 확장성이 없으니 둘이서 단일화를 해라 이렇게 촉구를 할 것이고 그러면 김문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젊고 확장성을 갖고 있는 걸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준석이 그 후보 자리를 먹을 수 있다.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홍대부터 나가가지고 움직였던 것 같은데. 어떨 것 같습니까? 이준석 후보 이런 계산을 가지고 있으면 본인의 좀 영역이 좀 확장이 될 수 있습니까?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준석은 딜을 통해 가지고 서울시장 후보를 확보하는 쪽으로 가겠죠. 아, 서울시장 후보로 갈 가능성이 높다. 그렇지 않겠습니까? 대선 과정에서는 어쨌든 한 배를 타고 가기는 어려울 것이고 제가 이제 계속 저희 뭐 전망으로는 이준석은 독자 노선 가는 게 오히려 정치적 지분을 확보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. 왜냐하면 국힘이 이대로 가서는 과연 존재할 수 있느냐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아마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당이 국힘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분열 양상이 심화되면서 대선 이후에는 존재감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다. 그러려면은 지금 윤석열하고 차별화하는 목소리가 이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것도 좀 함께 변수에 넣어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국힘은 지금 스스로 올라가는 길로 가고 있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그 극단적인 포지셔닝을 통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쉽게 분열이 안 되는 이유가 지난번 박근혜 때 탄핵 트라우마라는 게 있잖아요. 그게 탄핵 트라우마가 그 당시에는 탄핵에 찬성하고 새로운 보수를 만들겠다,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고 나간 세력들이 있지 않았습니까? 근데 그 사람들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술면시 흐지부지 다 기어 들어온 셈이 됐잖아요.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? 결국 저 한국의 보수 참칭 집단이 가장 중요한 게 이익인데 이익. 지금 국힘의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재산이 굉장히 많아요. 수천억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. 전두환 때부터 쌓아오고 물려내려왔던 그거를 일단 나가는 쪽이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을까? 그리고 지금의 어떤 국힘의 극단적인 그 편향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 자산을 지키고 그 다음에 지역 기반을 다지고 배신자 소리만 듣지 않으면 우리는 100석은 아니더라도 80석 정도는 늘 갖고 갈 수 있지 않을까. 뭐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속 움직일 것 같고 그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몰락을 재촉하는 길로 갈 것 같습니다. 당의 자산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결국 버리면 그거는 이제 끝이 나는 것인데 이번 대선 과정이 국힘의 존재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전제로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. 자, 어제 권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갔고 뭐 당 지도부 다 갔더라고요. 그런 표가 좀 몰립니까? 모입니까? 아니, 권성동은 박근혜를 죽인 사람이고 그 당시에 수사했던 사람이 지금 윤석열인데 이게 거기 모여가고 다 우리 한번 단합해 봅시다라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는 거 보니까 저렇게 하면 먹힌다고 생각을 하는 것일까? 저도 그 장면을 보면 되게 그 그로테스크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저 당에 이제 전략을 하는 사람이 아예 없어진 건가?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제 보수의 청결집 뭐 이런 걸로 박근혜가 상징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거기 가서 조아리는 모습을 만들자 뭐 이런 거였을 것 같은데 박근혜는 수구의 상징이죠. 그리고 본인들의 손으로 처치했던 사람들이 지금 권성동이고 윤석열 한동훈 아닙니까?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재건을 위한 어떤 화합의 메시지를 낸다라고 하는 게 누구 발상인지는 모르겠어요.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하면서 만족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과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까요? 저는 그 상황에서 정말 그 행보가 이상했고 또 거기 갈 때 저 뭐 KTX 타고 동대구역에서 내려가지고 뭐 갔다던데 그 박정희 동상을 왜 참배 안 합니까? 그 딸 만나러 가는데 아버지 동상부터 참배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너무 홍준표 시장 닮은 거라서 못했나? 아니 그래서 이제 홍준표 시장을 자극하거나 또는 뭔가 좀 띄워준다는 그런 정책 고려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
상황으로 보면 여전히 지금 현재 문제의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. 저렇게 하면은 국민들이 다시 자기들을 지지해 줄 것이다. 실제로 제가 대구 기반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?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언제적 사람인데요. 지금 그러면 박근혜가 나오면 대구가 막 움직여서 표를 모아주고 이렇게 해서 김문수가 되든 누가 되든 다 70% 찍어주자 이렇게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회의하면서 보고 있거든요. 그런가요? 대구 분들이 오히려 이번 상황을 거치면서 자 윤석열하고 비교해 보니까 박근혜는 진짜 괜찮은 사람이 없어. 다시 그러면서 현미애정이 더 생기고 있는 건 아니에요? 상대적으로 그런 면도 있지만 예.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것 때문에 다시 그러면은 보수가 똘똘 뭉쳐서 특정으로 밀자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. 홍준표에 대한 안티나 비판도 보통이 지금 아닙니다. 지금 뭐 대단하고요. 심하고요. 뭐 원래 반대했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소위 말하는 이제 이번 찍었던 사람들조차도 홍준표는 정말 징글징글하다. 대구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나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지난주에 제가 70대 노인들이 모여서 그분들은 절대 민주당 찍는 분들이 아닌데 홍 시장을 그렇게 비판하더라고요.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게 명확하고 국힘은 내란 정당이다라고 생각하시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. 그분들은. 이제 그것은 이제 우리가 좀 이따가 얘기 나눌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것, 민주당에 대한 것, 그러니까요. 그리고 문재인 정부, 노무현 정부에 대한 이제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섞여서 일종의 반작용으로 일어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부터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. 의외로 빨리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좀 대세론을 형성하는 것 같습니다. 원래 대세론이 있었습니까? 아니면 이번에 중도 확장 노선 때문에 대세론이 확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까? 사실 그 전까지도 뭐 1등 주자였던 건 명백하잖아요. 그것도 상당히 앞서가는 1등 주자였던 건 맞는 것 같고 저 내란 사태 이후에 지금 몇 회 대표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국힘이 저렇게 극단적인 쪽으로 계속 달려가니까 당연히 그분들은 지지를 더 상실하고 몰락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와중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택한 어떤 전략적 발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요하고 있지 않나. 그리고 계속되는 어떤 정책 행보 이런 것들도 국민들한테 좀 많이 어필하고 안정감을 주고 있지 않나. 그러니까 저 지지율이 뭐 언론에서는 이제 불안하게 어떻게든 지금 이재명을 눌러앉히고 싶으니까 뭐 박스권에 갇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이제 50%에 달하는 지지율이 나오고 있잖아요. 뭐 그렇다면 뭐 대세를 형성하고 있는 거는 그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됐겠지만 제일 큰 요인은 그 국힘의 극단적인 저 언행 뭐 이런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좀 저기는 진짜 정권을 맡기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 아닐까 싶네요.